혹시 매일 드시던 반주 한 잔과 약을 같이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졌다는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전국 응급실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술, 그 범위는 바로 순하다고 방심하는 막걸리와 혈압약의 조합입니다. 소주가 아닙니다. 양주도 아닙니다. 도수가 낮아서 괜찮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술이 65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하실 수 있어요. 막걸리가 무슨 죄냐? 나는 평생 마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65세가 넘으면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속도가 확 느려지고 대부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막걸리가 들어가면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막걸리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주와 진통제의 조합, 맥주와 통풍약의 조합까지 65세 이후에 몸에서는 술 한 잔이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3가지 위험한 조합,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저녁 반주를 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신 뒤에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68세가 되신 김종배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어르신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퇴근 후 저녁이면 어김없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걸리는 유산균 덩어리야. 이게 약주지. 주변 지인들도 막걸리가 몸에 좋다더라 하며 함께 드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5년 전부터였습니다. 고혈압과 제2형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매일 아침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반주는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약은 약대로 드시고 막걸리는 막걸리대로 드신 겁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알코올도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둘이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막걸리는 발효주 특성상 당분이 많이 남아있는 술이에요. 액체라서 고체 음식보다 흡수도 빠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이걸 마시면 혈당이 한순간에 치솟았다가 약 때문에 다시 급락합니다. 몸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해 겨울 김종배 어르신은 저녁에 막걸리를 드신 뒤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화장실 문턱에 쓰러지셨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침대에서 거의 못 일어나셨고 그 사이 다리 근육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다니시던 분이 지금은 보행 보조기 없이는 집 앞 슈퍼도 가지 못하십니다. 막걸리 한 사발, 고작 500ml가 어르신의 독립적인 일상을 앗아간 겁니다. 막걸리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술보다 특별히 더 나쁜 술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혈압약, 당뇨약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이 조합이 몸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건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후의 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은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해독 공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의 가동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2030대의 간이 최신형 정수 필터라면 65세 이후의 간은 4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낡은 필터와 같습니다. 그 낡은 필터에 막걸리에 알코올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져야 할 독소가 그대로 피 속으로 새어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남는 술이에요. 게다가 액체라서 고체 음식보다 소화와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그만큼 혈당을 단시간에 확 끌어올립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이걸 마시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약 때문에 다시 급락하는 혈당 시소가 벌어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혈압약이 혈관을 넓히고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까지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압이 바닥까지 곤두박질칩니다. 쉽게 비유하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어디로 튈지 운전자도 모르듯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본인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영국과 미국의 주요 대학 공동연구팀이 약 55만 명을 장기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치매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고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일관되게 증가했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통념이 최신 연구에서 정면으로 뒤집힌 겁니다. 딱 한 잔인데 뭐 하는 생각 65세 이후에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것이 지금 시점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5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직접 세어 보십시오. 첫째, 현재 매일 복용하는 약이 3종류 이상이십니까? 65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복용 약물수는 4가지에서 5가지입니다. 약이 많을수록 알코올과 부딪힐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약이든 마찬가지예요. 약의 종류를 가릴 것 없이 알코올과 함께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술 드신 다음 날 아침에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예전보다 심해지셨습니까? 이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적색 경보라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최근 1년 안에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고 휘청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7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사의 70%가 낙상입니다. 알코올은 이 위험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넷째, 술을 마시면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어도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깊은 잠에 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막걸리는 건강에 좋으니 괜찮다 또는 소주 반잔은 소독이 된다는 말을 스스로 하거나 믿고 계십니까? 이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음주 습관을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2개 이하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개만 해당되어도 약과 술의 조합은 위험합니다. 이건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나중에 응급실에서 확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소주와 진통제입니다. 72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40년 가까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퇴직 교사입니다. 평소에 술을 즐기시는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문제는 지난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뒤에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 고생했으니 기운 좀 차려라며 소주 한 병을 사다 드린 겁니다. 어르신은 생각하셨어요. 반잔만 홀짝이면 소독도 되고 잠도 잘 오겠지. 사흘째 저녁 소주 반잔을 드시고 진통제를 복용하신 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한밤중에 가족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어르신의 숨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느리고 얕아진 겁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몸을 흔들자 겨우 눈을 뜨셨지만 시선의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어르신은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알코올과 진통제는 둘 다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이 둘이 동시에 들어가면 억제작용이 크게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주 반잔 고작 50ml도 안 되는 양이 호흡 억제까지 일으킬 뻔한 겁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그 뒤로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재활에만 전념하셔서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 이야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소주의 양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방받은 약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의 시작입니다. 같은 술 한 잔인데 왜 유독 65세가 넘으면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30대의 몸과 완전히 다른 화학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간입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핵심 효소의 활성도가 나이가 들수록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1시간이면 처리하던 알코올을 이제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둘째, 체내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물이 가득 찬 어항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물이 반밖에 없는 어항에 같은 잉크를 떨어뜨린 것의 차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적은 쪽이 훨씬 진하게 물듭니다. 65세 이후에 몸이 같은 한 잔에도 훨씬 강하게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뇌입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는 알코올을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뇌에 작용하는 신경독소로 분류합니다. 장기간 알코올에 노출된 뇌는 인지 영역이 위축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약 97만 명입니다. 노인 10명 중 1명꼴이에요. 음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 근육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에서 1.5%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근력 감소는 이보다 더 빠릅니다.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으로 직결됩니다. 정리하면 65세 이후의 몸은 알코올에 대한 방어벽이 4겹 모두 얇아진 상태입니다. 간 기능, 체내 수분, 뇌신경, 근육량. 이 4가지가 전부 약해진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볍게 즐기시는 맥주, 이 맥주와 통풍약 그리고 이뇨제의 조합입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물처럼 마셔도 된다. 이 생각이 65세 이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65세 이상에서 통풍 유병률은 젊은 층보다 크게 높습니다. 이미 통풍약을 드시는 분이 맥주를 마시면 약의 효과가 사실상 상쇄됩니다. 약은 요산을 낮추려고 하는데 맥주가 계속 요산을 밀어 올리니까요. 약을 드시나 마나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뇨제와의 충돌입니다. 고혈압이나 심부전으로 이뇨제를 처방받은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이뇨제는 몸속 수분을 빼내는 약입니다. 그런데 맥주의 알코올 역시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수분을 빼는 약과 수분을 빼는 술이 동시에 작동하면 몸이 급격하게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탈수가 오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 그러니까 피떡을 만들 위험을 높입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입니다. 또한 신장은 탈수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미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65세 이후의 신장에는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수가 낮아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도수가 낮아서 오히려 많이 마시게 되고 많이 마시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조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막걸리와 혈압약 그리고 당뇨약. 둘째, 소주와 진통제 그리고 수면제.
셋째, 맥주와 통풍약 그리고 이뇨제. 이 세 가지 조합만은 65세 이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술이 다 안 된다면서 그러면 대체 뭘 마시란 거냐?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완전한 금주입니다.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신경과학 전문가를 비롯해 다수의 의학계가 동일하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65세부터는 알코올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완전히 끊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한 음주법이 아닙니다. 완전한 금주로 가기 위한 단계적 감량 과정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권장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감량 1단계, 주종을 바꾸십시오. 막걸리나 맥주 대신 당분이 적은 드라이 레드 와인 소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드라이 레드 와인이 막걸리보다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잔류 당분과 퓨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혹시 와인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있다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와인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의 양은 건강 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같은 효과를 보려면 와인을 하루에 수백 잔 이상 마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와인이 건강에 좋아서 마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단지 덜 나쁜 선택으로만 받아들이십시오. 양은 1회에 100ml, 와인잔으로 3분의 2잔 이하를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감량 2단계, 알코올 자체를 빼십시오. 무알코올 맥주로 전환하는 겁니다. 요즘은 알코올이 0.0%에서 0.5% 수준인 무알코올 맥주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의 분위기와 청량감은 그대로 누리면서 퓨린과 알코올의 위험은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안주는 기름진 튀김 대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여 보십시오.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행위 자체가 음주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감량의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 3단계, 술 자체를 완전히 다른 음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탄산수에 석류즙이나 레몬즙을 섞어 보십시오. 석류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돕습니다. 탄산수의 톡 쏘는 맛이 술의 쾌감을 상당 부분 대체해 줍니다. 술자리에서 소액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주로는 두부나 푸콩을 곁들이시면 단백질 보충과 함께 근육 감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금주에 성공하셨다는 어르신들의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숫자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양의 기준입니다. 금주로 가는 과도기에 부득이하게 드시더라도 1회 알코올 섭취량을 10지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알코올 10지 어느 정도냐면 소주잔으로 약 1잔, 와인으로 약 100ml, 맥주 속캔으로 약 250ml에 해당합니다. 이 환산 기준만 기억해 두시면 어떤 술자리에서든 양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빈도의 기준입니다. 주 2회를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마시는 것은 금지입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시간의 기준입니다. 약을 드시는 시점 전후로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점심 술자리는 피하시고 저녁에 드시려면 취침 전 약 복용 시간을 반드시 역산하셔야 합니다. 넷째, 안주의 기준입니다. 빈속 음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3배에서 4배까지 빨라집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안주가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환경의 기준입니다. 혼자 마시는 혼술은 양 조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들은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복용 중인 약과 기저질환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본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허용량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실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만 예외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명절, 생일, 모임 때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라고 하시면 1년에 특별한 날이 수십 번이 됩니다. 예외 없는 기준이 몸을 지킵니다. 둘째, 약 복용 수첩에 음주 금지 시간을 함께 적으십시오. 약 이름 옆에 이 약 전후 4시간 금주라고 메모해 두시면 식탁에서 손이 술잔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됩니다.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진통제든 수면제든 약과 술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셋째, 냉장고에서 술을 빼십시오. 눈에 보이면 마시게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술 대신 탄산수와 석류즙이 보이도록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핵심을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막걸리와 혈압약 그리고 당뇨약의 조합은 저혈압과 혈당, 흡등 급락을 일으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둘째, 소주와 진통제 그리고 수면제의 조합은 중추신경을 과도하게 억제해 호흡까지 위협합니다. 셋째, 맥주와 통풍약 그리고 이뇨제의 조합은 탈수와 혈전 위험을 높이는 숨은 폭병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음주의 최종 목표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매일 저녁 반주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보내드리십시오.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영상 링크 하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술을 드시고 계신지, 어떤 약과 함께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어르신과 가족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그 한 잔을 내려놓는 것이 10년 뒤에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